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눅스라는 낯선 땅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가장 막막한 게 무엇인가요? 아마도 수천 개나 되는 명령어들을 언제 다 외우나 하는 걱정일 거예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그 명령어들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터미널이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리눅스 생존 키트를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이 키트만 있다면 수많은 명령어를 암기하지 않고도 리눅스 세상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리눅스에게 올바르게 질문하고 도움을 받는 비결을 배우러 가볼까요? 리눅스 기초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조건 외우는 거죠? 리눅스에는 실제로 수천 개의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이걸 다 외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놀라운 사실은 매일 리눅스를 다루는 전문가들도 이 명령어들을 전부 기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암기력이 아니라 리눅스라는 친구에게 어떻게 올바르게 질문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답을 찾아내는 도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생존 키트의 핵심이에요. 이 도구들만 익히면 여러분도 전문가처럼 리눅스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도구부터 하나씩 꺼내볼까요? 생존 키트에서 꺼낼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맨입니다. 영어 단어 매뉴얼의 앞 글자 3개를 딴 이름인데요. 리눅스에 내장된 가장 강력한 공식 사용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터미널에 맨이라고 치고 한 칸 띄운 다음 알고 싶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달력을 보여주는 명령어인 엔칼의 사용법이 궁금하다면 맨 엔칼이라고 입력하는 식이죠. 그러면 마치 백과사전 같은 상세한 설명서가 화면에 펼쳐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설명서를 다 읽고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키보드에서 영문자 Q키를 누르세요. 이건 그만두다라는 뜻의 퀴즈의 약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매뉴얼을 펼쳤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 당황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딱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네임 부분은 이 명령어가 무엇인지 한 줄로 짧게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시놉시스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명령어를 어떤 문법으로 써야 하는지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립션은 상세한 기능 설명과 함께 추가로 붙일 수 있는 옵션 리스트를 보여주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점은 대부분의 리눅스 매뉴얼은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몇 번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설명서 안에 암호 같은 문법을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놉시스에 나오는 기호들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먼저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선택사항이라는 뜻이에요. 즉, 입력하지 않아도 명령어는 작동한다는 거죠. 반대로 대괄호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점 3개가 찍힌 말줄임표는 반복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파일을 복사하는 cp 명령어의 경우 cp 소스 데스트라고 쓴다면 여기서 소스와 데스트는 대괄호가 없으니 꼭 써줘야 하는 항목이 됩니다. 이 규칙만 알면 어떤 복잡한 명령어 설명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리눅스 매뉴얼은 워낙 방대해서 도서관처럼 번호로 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걸 섹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ls, cp 같은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1번 섹션인 사용자 명령어에 모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스템을 호출하는 2번, 라이브러리를 다루는 3번, 관리자용인 8번 등이 있죠. 특정 구역의 설명을 보고 싶다면 맨 뒤에 섹션 번호를 쓰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번호를 생략해도 괜찮아요. 리눅스가 똑똑하게도 우리가 가장 자주 찾는 1번 섹션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니까요. 자, 이제 명령어 이름 자체가 기억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그 명령어가 뭐였더라? 하고 이름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정확한 이름 대신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맨 -k라는 옵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k 뒤에 여러분이 궁금한 단어를 넣으면 리눅스가 그 단어가 포함된 모든 매뉴얼 페이지의 리스트를 쫙 뽑아줍니다. 예를 들어 개와 관련된 기능을 찾고 싶다면 맨 -k 도구라고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그 키워드와 연관된 명령어들이 무엇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령어 이름을 몰라서 헤매는 일은 없겠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쓰는 명령어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리눅스 명령어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슬래시 빈 폴더 등에 저장된 실제 파일인 실행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리눅스 쉘 안에 아예 포함되어 있는 내장 명령어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코드를 묶어 만든 함수, 마지막 네 번째는 긴 명령어를 짧게 줄여 부르는 별칭 혹은 에일리어스라고 하죠. 겉보기엔 다 똑같은 명령어처럼 보여도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류에 따라 도움말을 찾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이죠. 명령어의 정체를 밝혀주는 탐지기, 바로 타입 명령어입니다. 내가 쓰려는 명령어가 실행 파일인지, 내장 명령어인지, 아니면 별명인지 헷갈릴 때 사용하세요. 터미널에 타입이라고 치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정체를 바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타입 LS라고 치면 LS는 무엇무엇의 별칭입니다 라고 답해주고, 타입 CD라고 치면 CD는 쉘 내장 명령어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죠. 이렇게 정체를 먼저 파악하면 다음 단계에서 어떤 도구를 써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이번엔 명령어의 칩이 어디인지 찾아볼까요? 위치라는 뜻의 위치 명령어를 쓰면 실행 프로그램 파일이 컴퓨터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경로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위치 LS라고 입력하면 슬래시 유저 슬래시 빈 슬래시 LS처럼 상세한 주소가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이 도구는 오직 실제 파일로 존재하는 명령어만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CD 같은 내장 명령어나 별칭은 파일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명령어로 위치를 찾을 수 없어요. 실제 파일인 경우에만 작동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가끔 맨 CD라고 쳤는데 설명이 나오지 않거나 이상한 내용이 나와서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그건 CD가 쉘에 내장된 명령어이기 때문입니다. 맨 페이지는 주로 별도로 설치된 외부 프로그램들을 위한 설명서거든요. 내장 명령어들은 별도의 파일이 아니라서 맨 설명서가 아예 없거나 우리가 찾기 힘든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장 명령어들만을 위한 전용 도구가 따로 필요해요. 마치 백과사전 대신 간단한 리플렛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 전용 도구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내장 명령어를 위한 구원투수, 바로 헬프입니다. 쉘에 포함된 명령어들은 헬프를 통해 아주 빠르고 간결한 도움말을 볼 수 있어요. 사용법은 역시 간단합니다. 헬프라고 쓰고 궁금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죠. 헬프 CD라고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화면 전체를 덮는 복잡한 매뉴얼 대신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문법과 옵션들이 화면에 즉시 나타납니다. 장황한 설명보다 핵심만 빠르게 알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한 도구예요. 이제 우리는 외부 프로그램용 맨과 내장 명령어용 헬프라는 두 가지 무기를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자,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비교해 볼까요? LS와 CD, 이 두 명령어는 도움말을 찾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LS는 실행 프로그램이에요. 슬래시 빈 폴더에 실제 파일로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맨 LS를 사용해 상세한 매뉴얼을 확인합니다. 반면 CD는 쉘에 포함된 내장 명령어입니다. 파일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맨 대신 헬프 CD를 사용해야 하죠. 이렇게 명령어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 도구를 선택하는 센스. 이것이 바로 리눅스 생존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 장의 요약표, 즉 치트시트로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명령어의 이름조차 모를 때는 -k 뒤에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세요. 명령어는 알겠는데 정체가 궁금하다면 타입 명령어를 써보시고요. 만약 내장 명령어라는 결과가 나오면 헬프를 쓰면 되고, 실행 프로그램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맨을 쓰면 됩니다. 파일 위치까지 알고 싶다면 위치 명령어를 추가로 활용하면 되겠죠? 이 흐름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리눅스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서 리눅스 세상을 탐험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답은 이미 터미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맨, 타입, 헬프라는 세 가지 도구만 챙겼다면 어떤 리눅스 시스템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모르는 명령어가 나와도 이제 겁나지 않으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바로 터미널을 열어 명령어를 입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멋진 리눅스 탐험을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